안녕하세요, 친절한 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장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은 시간을 잡았습니다. 장판을 손님들이 물어볼 때 뭐 어떤 장판이 있고 종류가 뭐가 있고 어떤 게 차이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 지금 나와 있는 메이저 업체들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장판들, 그리고 이제 두께에 따라서, 그리고 선택하실 때 좀 참고하실 사항들, 뭐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뭐 차근차근 설명 잘 해드릴 테니까는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판의 종류는 이제 뭐 회사별로 차이가 많은데 거의 대략적으로 많이 저희가 취급한 거는 이 정도에 대한 장판들이 있어요. 너무 많죠?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브랜드는 이제 LG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화에서 사명이 바뀐 현대 LNC, 그리고 이제 KCC 금강고려화학이 있고, 뭐 진양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제형도 있을 거고, 이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장판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3.2, 2.2, 뭐 2.7, 2.2, 2.0, 1.8. 회사별로 이렇게 다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보시면 이 숫자는 두께를 말하는 거고, 이 두께 자체는 뭐 1.8이면 1.8T 아니면 1.8mm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이 단가 같은 경우 이 숫자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종류 중에 봤을 때 브랜드 네임밸류는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게 아무래도, 네, 말하다가 말이 좀 끊겼죠? 갑자기 할머니께서 문의 전화 오셔가지고 어르신하고 상담 좀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품 중에 봤을 때 동일한 두께를 봤을 때 뭐 가격대를 본다고 하면 우선은 LG 자체가 시장 선도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비싸요. 그 다음이 이제 LG 다음으로 이제 보는 게 이제 KC하고 현대 거 이쪽을 많이 가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뭐 제냥이나 뭐 제형이나 뭐 그런 제품을 볼 수 있다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 이제 크게 보시면 뭐 이런 뭐 1.8mm들 이렇게 써있죠. 1.8mm 여기도 보시면 그린 숲 편백에서 1.8mm 이런 곳들은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세입자들, 그러니까 전세해서 거의 거주기간 2년에서 4년 정도 쓰시는 분들이 이런 좀 얇은 장판들을 쓰시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2.2mm들 여기서 보시면 KC 걸로 보시면 이렇게 옥장판, 옛날에 허자저 씨가 선전하던 옥장판, 그리고 이게 뭐 하나로 보면 이제 명가, 그리고 이제 LG께 좀 유명한 게 이제 지하 자연해, 이런 것들이 이제 집을 자가로 구매하시는데 좀 경제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이런 2.2mm 이런 장판을 좀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동차로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데 이 1.8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반떼, 그 2.2 정도는 한 소나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이제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3.2, 2.7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좀 이런 4.5, 4.5짜리 장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두께를 보세요. 이게 엑스 컴포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찾긴 한데 이게 좀 비싸요. 이게 5mm, 이게 이제 제일 두꺼운 6mm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뭐 5mm나 뭐 6mm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4.5나 이런 것들 장판들은 제가 두께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4.5짜리 장판인데 이 정도의 두께가, 이게 4.5mm 이런 거 정도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루 정도의 그 제품 퀄리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은 좀 자리를 옮겨서 칠판에다가 이제 뭐 하나하나씩 제품의 특장 정도, 그리고 마감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제 그런 걸 좀 따로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도 칠판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보충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장판은 1.8mm부터 제가 6mm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1.8mm로 보면은 이게 두께가 이게 얇아요. 두께. 이게 두께이기 때문에 두께가 1.8mm부터 두께가 큰 거는 6mm까지 가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얇으면 얇을수록 이 눌리는 거, 뭐 무거운 걸 넣었을 때 눌리는 현상은 좀 덜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 자체가 잘 찢겨요. 그만큼 탄성, 강도가 약하다 보시면 돼요. 대신에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게 아무래도 좀 눌림 현상이 좀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런 것들은 좀 두껍다 보니까 잘 안 찢긴다 보시면 됩니다.
안 찍힌다 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1.8은 좀 정제성, 좀 저렴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고, 여기 보시면 6mm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한 4.5에서 6mm 정도 간다고 하시면, 이런 거는 조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애기들 뭐 층간소음으로 뭐 하신다는 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다 매트를 깔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고가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장판을 권해드리는 분들은 어르신들, 왜냐면 발 자체 쿠션감 때문에 안착감이 발이 좀 편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런 두꺼운 장판을 한번 쓰시게 되면은 마루로는 잘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게 좀 더 그 차이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장판 같은 경우 진행할 때 이 겨울철에 깔았을 때랑 여름철에 깔았을 때랑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름철에는 난방을 안 틀죠. 겨울철에는 난방을 틀어요. 그러면 이 미장 상태 집마다 다르긴 해요. 이게 복불복인데, 어느 집 같은 경우는 장판 깔아도 멀쩡한 집이 있어요. 대신에 어느 집 같은 경우 미세하게 이렇게 크랙이라고 해서 균열이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난방을 틀 때 그 자체가 그 부분 사이로는 이쪽 부분으로 이제 압이 세게 올라와서 공기가 뜨거워지면 팽창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쪽은 장판이 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깔았을 때랑 겨울에 깔았을 때랑 이런 좀 차이는 나는데, 이런 거는 장판 하자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멀쩡한 장판을 쫙 깔았을 때 이게 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감안하셔야 되는 장판의 단점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판이 두꺼워도 이 크랙이라는 거 발생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장판을 깔았을 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에요. 어떤 장판이건 아무리 두껍고 튼튼한 장판이라 하더라도 이 바퀴 달린 의자 있죠. 이게 의자가 있으면은 의자 참 그림 되게 못 그리네. 자, 이 바퀴 달린 의자 있죠. 이렇게 바퀴 달린 의자가 있다고 하면 이쪽 부분에 하중인 같은 게 롤링으로 이렇게 장판 자체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장판 자체가 바퀴 달린 의자를 쓰는 집들은 다 이게 장판이 다 울어요. 늘어나고. 왜냐면 이건 장판 하자가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체 바퀴 달린 의자를 쓰면은 어느 집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판을 쓰는 집들은 바퀴 달린 의자를 되도록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바퀴 달린 의자를 가급적 장판 쓰시는 집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가급적 좋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판 자체를 보면은 이 벽 부분 있죠. 벽과 바닥 이 사이, 이 마감되는 부분은 총 3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저희 매장에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총 3가지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보면은 이게 바닥재와 이게 벽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마감재 부분 있죠. 이 마감재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목공이나 목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나무 몰딩, 이렇게 나무 몰딩을 하고 장판을 대는 경우, 그런 경우 이렇게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장판 자체를 이렇게 꺾어요. 90도로. 그래서 굽지시공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올리는 방식들, 그런 방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테이프 있습니다. 이런 테이프들. 이런 테이프로 하게 되면은 자체 보면은 이 장판을 깔고 이 벽지를 내렸을 때 이쪽 사이 부분 자체를 상하지 말라고 하는 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장단점은 다 다르긴 하지만 목공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좀 테이프가 좀 깔끔한 맛은 있는데, 이렇게 접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잘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집은 테이프 돌린 집들이 뭐 들고 있나 뭐 떨어진다고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난 그게 싫다 하시는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꺾어서 올리죠. 장판을 굽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좀 몰딩을 돌리는 게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비용도 들어가고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하다 보면은 장판 자체를 좀 얇은 장판을 쓰신다고 하면 이런 테이프나 아니면 꺾어 올리는 걸 많이 쓰세요. 그래서 한 2.2에서 1.8 정도? 그 정도는 하시는데, 아까 봤던 뭐 3.2나 뭐 4.5, 5mm, 6mm 거의 그 정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체급을 마루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면 미리 사전에 이런 식으로 목수를 불러서 이렇게 걸레바지라고도 하고 하단 몰딩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좀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루에 대해서 제가 또 뭐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